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초등역사 수업연구소 신봉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 민족문화를 지켜나간 조선에서 이제 수도 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도전은 수도 한성의 유교 정치 이념을 어떻게 담아냈을까라는 공부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에서 한성이란 용어를 썼어요. 선생님, 한성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한양이라고 하는데 한성이 당시에 이제 서울을 말하는 정식 명칭이었어요. 한양이라는 지명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거죠. 관습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양자가 의미하는 거. 수도 한성이 있는데 아래쪽으로 강이 흐른다. 남쪽에 이제 강이 흐르는 경우에는 양자를 쓰거든요. 예를 들면은 현재 북한의 수도인 어디도 그렇다. 평양도 마찬가지. 평양 쓰면은 아래쪽으로 대동강이 흘러요. 우리가 한강 북쪽을 강북지방, 요즘에 한강 남쪽을 강남지방이라고 하는데 강남지방은 조선시대는 서울이 아니었다, 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유교 정신이 담긴 건축물이라고 써져 있어요. 유교 정신이 담긴 건축물. 여기에서 유교가 무엇일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유교. 공자가 만든 사상이에요. 여기서 자자는 무슨 선생님 이런 뜻이고 공 선생님께서 만든 사상, 철학, 생각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시아 지역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도덕교과서에서 하는 이야기들 대부분 이 사람 공자가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백성들의 어버이는 왕,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에게는 충성해라. 요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물론 임금이나 부모와 관계 외에도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들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다 유교에서 나온, 유교 정신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유교 정신이 담긴 건축물. 먼저 수도에 왕이 머무는 궁궐이 있었을 거예요. 궁궐을 지었는데 대표적인 궁궐이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임금이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서 오랫동안 큰 복을 누리세요. 이런 뜻으로 서울 한가운데에 경복궁을 지었죠. 자, 그리고 경복궁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은 바로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자, 근자는 부지런할 근자이고 정은 다스릴 정.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부지런히 다스려야 된다.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백성들이 살만한 나라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 근정전이란 이름 자체도 정도전이 지었다고 해요. 자, 경복궁 내부의 건축물로 경복궁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왕이 중요한 행사나 의식 같은 걸 할 때도 근정전에서 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임금이 백성들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정치해야 된다는 의미로 경복궁 안에 이제 근정전이란 건물을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이게 한양 또는 한성이라고 한다면은 경복궁이 뭐 이쯤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이 한양도성을 따라 다니다 보면은 동쪽에는 흥인지문, 서쪽에는 돈이문, 남쪽에는 숭례문, 북쪽에는 숙정문이 존재해요. 자, 동쪽에는 흥인지문이라고 했죠. 자, 요거는 사랑과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또는 사랑보다 좀 더 큰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어진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흥인지문에 어진자를 써가지고 동쪽문 이름을 흥인지문이라고 붙여주었어요. 어진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 드나들면서 어진 마음을 키웠으면 하는 마음, 이것도 유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의리 또는 옳은 마음, 서쪽 문에는 돈이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항상 옳음을 생각해라, 옳게 생각해라 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도 유교의 주요 덕목인 인의의 지신 중에서 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쪽, 항상 예의를 지켜라. 숭례문, 대한민국 국보 1호가 있고 과거에 불에 탔다가 방화범에 의해서 불에 탔다가 다시 지어졌습니다. 남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원래는 인의의 지이기 때문에 북쪽은 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숙을 의미하는 숙정문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소지문이었다가 왜 바뀐지는 정확하게 알기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억지로 연결시켜 보자면은 보통 이제 말을 많이 하거나 아는 척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실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다 또는 조용히 있는다 이런 의미로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식으로 사람들이 모두 인정한 방식은 아니고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중요 덕목인 인의 예지가 이렇게 한양도성에 있는 커다란 문 4개, 4곳에 모두 담겨져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성 가운데 보신각 종이 있어요. 시각을 알리는 종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종이 오래돼 가지고 국민들의 성금으로 종을 바꾸었거든요. 모금을 해가지고 자, 여튼 가운데 있는 종은 보신각 종루에 있는 종은 보신각 종이라고 하고요. 도성의 중앙에 위치하고 믿음, 신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양 도성 사대문 또는 경복궁 안에도 유교 정치 이념을 담았다는 것은 백성들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했다. 이제 이성계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당시 한양 도성을 디자인했던 정도전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수도 한양 또는 한성만의 장점이 있어서 아마 여러 후보지들을 놔두고 지금의 서울을 수도로 삼았을 거예요. 500년 동안. 자, 그 이유는 교통이 편리하다. 한강유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세금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거둘 때 한강으로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의 도의 중앙에 위치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또 주변에 넓은 평야가 있어서 풍족하기도 했겠죠. 자, 조금 깨끗이 하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잠깐 또 방금 했던 거 복습해 볼게요. 한양 도성이 있다, 성곽이 있겠죠. 성곽이 있는데 요즘에 경복궁이 지어졌을 것이고 왕이 머무는 궁궐이에요. 정치를 하는 궁궐. 그리고 동쪽에는 어진 마음을 상징하는 흥인지문, 서쪽에는 의로운 마음을 상징하는 돈이문, 남쪽에는 예의를 지켜라 숭례문, 북쪽에는 원래 소지문,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소지문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다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숙정문으로 바뀌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여기에서 좌묘우사라는 개념이 또 중요해요. 좌묘우사는 뭐냐? 임금이 남쪽을 바라봤을 때 임금은 이제 군자는 남쪽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유교에서의 그런 사상에 따라서 임금은 항상 남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임금의 왼쪽에는 종묘가 있어야 하고 오른쪽에는 사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종묘와 사직은 뭐냐면은 종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창덕궁하고 붙어 있고요.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왕과 왕비의 영혼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지냈던 곳, 왕실의 번영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곳, 조선 왕실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직은 사자가 토지신 사자이고 직은 곡식신 직자예요. 그래서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농사가 정말 중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아까 하지 못했던 이야기까지 다시 해보았습니다. 자, 조선 건국 직후의 정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처음부터 되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분쟁이 있었는데 이성계가 있으면은 첫째 부인이 있고 또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첫째 부인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러고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6이 있었어요. 이방우, 이방간, 이방화, 이방의, 그 다음에 이방간, 이방원, 이방연 이런 식으로 있었고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도 이방번, 이방석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이쪽이 조금 더 나이가 더 많고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현재 살아있는 왕후는 둘째 부인이었기 때문에 둘째 부인하고 또는 이성계 사이에 또는 정도전 생각에도 그렇고 이쪽이 조금 기가 세요. 그래서 정도전 입장에서는 이제 왕권과 신권, 왕의 권한과 신하의 권한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쪽이 왕이 되면 그렇게 안 될 것 같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방석이를 세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랬더니 이방원 입장에서는 이방원은 정몽주도 사실은 본인이 제거했던 사람이죠. 조선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1차 왕자의 난이고 정도전에 신하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리고 그런 정책과 또 정도전이 이때 왕자들의 권한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병사들, 사병을 없애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세자 책봉도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이방원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바로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고요. 이방원은 당연히 이방석 당연히 제거하고 정도전마저도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 처음부터 왕이 됐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형님에게 왕위를 이제 바칩니다. 그런데 바로 위의 형인 넷째 형도 이방간 세력하고 이방원 세력이 한판 붙게 돼요. 근데 이미 권력은 이방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방간을 간단하게 제압을 하게 됩니다. 이게 2차 왕자의 난이에요. 이방간 같은 경우에는 뭐 죽이진 않아요. 친형이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이방원이 완전히 권력을 차지해서 조선의 3대 왕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리고 이방원이 이제 칼부림만 했던 거 아니고요. 업적이 많이 있어요. 조선의 기틀을 다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고려 말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던 불교가 이제 고려 초기에는 순기능을 많이 했겠지만 나중에는 백성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그런 정도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불교를 꾹꾹 눌러주고 그리고 전국의 남성 백성들에게 현재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호패를 만들게 해서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어디에 누가 사는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인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군대를 만든다면은 병사를 얼마나 모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국가에서 공사를 한다면은 얼마나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조선을 8도로 나누고 요즘에도 이방원이 나눈 8도 아직도 인식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은 왕뚜껑 가면도 상표가 8도야 8도. 이거 이방원이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네. 자, 조선을 8개의 도로 나누고 왕의 아바타라고 볼 수 있는 관찰사라는 것도 파견을 한다. 물론 모든 작고 크고 한 도시에도 왕의 아바타인 수령을 파견을 합니다. 수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또 또는 원님 또는 나주 같으면 나주 목사 해가지고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수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모든 지역에 파견을 하고 도 단위로는 또 이제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도 단위로는 관찰사라는 것을 또 파견을 합니다. 그 도의 최고 책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행정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무엇인가 국가가 명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되게끔 시스템을 갖춰놓은 사람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